엽기과학자 프레니, 거대한 도시락 괴물. 1. 엽기과학자 프레니의 집. 프레니네 식구들은 수선화 길 끝에 자리한 집에서 살았어요. 창문마다 귀여운 자줏빛 덧문들이 달린 예쁜 분홍색 집이죠. 집안은 구석구석 밝고 산뜻했어요. 조그맣고 둥근 창이 나 있는 위층 침실한 곳만 빼고 말이에요. 그곳은 프레니 케이 스타인의 방이었답니다. 프레니는 어둡고 무시무시하고 오싹한 방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며칠에 한 번씩 데이지와 라일락, 귀여운 말 그림 등으로 프레니의 방을 새로 꾸며줬어요.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다운 방으로 말이에요. 그렇지만 프레니는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어떻게든 어둡고 무시무시하고 오싹한 방으로 되돌려 놓았어요. 프레니가 정말 좋아하는 건 바로 그런 방이었거든요. 커다란 거미와 박쥐들이 들끓는 동굴 같은 방 말이에요. 어머나, 박쥐잖아. 얘는 대체 어디서 박쥐를 데려오는 거야? 엄마는 프레니의 방을 볼 때마다 궁금했어요. 근처에 박쥐 파는 가게라도 있나? 물론 박쥐를 파는 가게 같은 건 없었답니다. 그냥 저절로 날아든 박쥐들이었죠. 박쥐들은 프레니의 방을 좋아했고 프레니도 박쥐들을 좋아했어요. 박쥐는 익룡 날개를 단 생쥐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안 좋아할 수 있겠어? 프레니는 박쥐들을 품에 안고 말했어요. 2. 프레니의 아주 특별한 방. 프레니의 방은 정말이지 별났어요. 김을 푹푹 내뿜는 커다란 시험관이며 이상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비커, 딱딱 소리를 내는 전기장치들이 가득했죠. 모두 프레니가 만든 것들이었어요. 방 안에는 거대한 타란툴라 독거미가 들어있는 우리와 뱀들이 꿈틀대는 상자, 날아다니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를 기르는 어항도 있었어요. 프레니는 온나무랑 파리지옥을 놔두고 데이지나 라일락 따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프레니는 날아오른 피라냐를 잽싸게 피하며 중얼거렸어요. 프레니는 정말이지 근사하고 멋지고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자기 방이 좋아서 언제나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방에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나들이도 해야 하고 저녁밥도 먹어야 하고 학교에도 가야 하고 가끔은 화장실에도 들러야 하니까요. 그 중에서 프레니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프레니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은 바로 학교에 가는 것이었답니다. 3. 새 친구들을 만난 프레니. 얼마 전에 프레니네 가족은 수선화 길 끝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학교도 새로 옮겼지요. 프레니는 새 담임 선생님인 셀리 선생님이 좋았어요. 같은 반 친구들도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프레니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좁은 친구들이어서는 아니에요. 그저 프레니 같은 아이를 처음 보았을 뿐이었죠.
프레니처럼 줄넘기를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프레니가 쌓아온 도시락도 다른 아이들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숨바꼭질을 하면 아무도 프레니를 못 찾아냈죠. 프레니는 아이들이 자기를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새 친구들을 몹시 사귀고 싶었거든요. 똑똑한 셀리 선생님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뒤 프레니에게 잠깐 남으라고 했어요. 4. 실험실이라면 자신 있어. 셀리 선생님은 어느 누구보다 훌륭하고 현명한 분이었어요. 프레니는 선생님이 옷차림과 머리 모양만 좀 바꾸면 나무랄 데가 없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프레니, 넌 참 멋진 아이인 것 같구나. 셀리 선생님이 칭찬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가 좋아요. 특히 과학을 좋아하고요. 그 중에서도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한 과학이 좋아요. 나도 물컹물컹하고 끈적끈적한 과학이 좋은데. 셀리 선생님과 프레니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생님, 사실 저는 엽기과학자예요. 프레니가 나지막하게 속삭였어요. 그래, 넌 틀림없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셀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프레니가 진짜 엽기과학자라고 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그런데 난 내가 가끔 외로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가끔 외롭긴 해요. 저는 반 애들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랑 친구가 되는 방법도 모르겠고요.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셀리 선생님이 상냥하게 말했어요. 넌 똑똑하지 않니? 프레니는 심각한 얼굴로 팔짱을 끼웠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과학 실험이라고 생각해보렴. 선생님의 말에 프레니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얼굴 가득 미소도 떠올랐죠. 프레니는 실험이라면 얼마든지 자신 있었거든요. 셀리 선생님도 프레니가 실험을 좋아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답니다. 실험이라. 프레니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어요. 엽기과학자들이 실험을 떠올릴 때 의뢰 그렇듯이 말이에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게요. 5. 달라도 너무 다른 아이들. 이튿날 프레니는 실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학교에 갔어요. 수업 시작 전에 프레니는 여자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눈여겨 지켜보았답니다. 프레니는 뛸 듯이 기뻤어요. 인형이라면 프레니도 잘 아는 거였거든요. 프레니는 인형을 좋아했어요. 인형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가지고 있던 인형 몇 개는 특별히 마음에 들게 바꾸기까지 했거든요. 프레니는 같은 반 여자아이들에게 우적우적이 다른 인형 머리를 어떻게 물어뜯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려다가 멈칫했어요. 여자아이들이 가진 인형은 하나같이 귀엽고 예뻤기 때문이에요. 인형들은 모두 부드럽고 긴 머리에 꽃무늬 옷을 입고 있었답니다. 우적우적처럼
거칠거나 줄줄이처럼 뭔가를 쏟아내는 인형은 하나도 없었어요. 프레니는 실험 공책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여자아이들은 예쁜 인형, 남의 머리를 물어뜯지 않는 인형, 뭔가를 줄줄 쏟아내지 않는 인형을 좋아한다. 점심시간에 프레니는 반 아이들과 어울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프레니는 호박 소스를 곁들인 맛 좋은 게살만두를 꺼내려다 말고 다른 아이들의 도시락을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왼쪽에 앉은 아이는 땅콩 버터와 잼을 바른 샌드위치를, 오른쪽에 앉은 아이는 햄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부드럽고 하얗고 말랑말랑한 샌드위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찜 냄비도 없고 스프도 없고 양고기 꼬치구이도 없고 오로지 샌드위치만 있었어요. 모두 다 샌드위치만 먹는단 말이야? 프레디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실험 공책에 또 한 줄을 적었어요. 아이들은 말랑말랑한 샌드위치를 좋아한다. 프레니는 자기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쑤셔 넣어 버렸어요. 쉬는 시간이 되자 반 아이들은 소프트볼을 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공은 나한테 있어.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자 또 다른 아이가 대꾸했어요. 공만 있으면 뭐해? 공을 날릴 게 있어야지. 날린다고? 드디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생겼군. 프레니는 가방 속에 손을 넣어서 박쥐를 잡았어요. 바로 그때 남자아이 하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달려가며 소리쳤어요. 이걸로 한 방 크게 날려. 박쥐 말고도 공을 날릴 수 있는 게 있었잖아. 반 아이들이 신나게 소프트볼을 하는 동안 프레니는 공책을 꺼내서 이렇게 적으며 중얼거렸어요. 박쥐가 아닌 커다랗고 딱딱한 방망이로도 공을 날릴 수 있다. 수업이 끝난 뒤 프레니는 우적우적과 줄줄이, 거미, 공책, 박쥐 등이 가득 든 가방을 챙겼어요. 그러고는 그날 모은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답니다. 6. 친구를 사귀고 싶어. 방으로 돌아온 프레니는 공책을 훑어봤어요. 몇 가지 셈을 하고 자료를 골똘히 살펴보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괜찮은 아이들이야. 조금 따분하긴 하지만 정말 멋진 친구들인 것 같아. 그날 밤 프레니는 여자아이들과 재미있는 인형놀이를 하고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를 서로 바꿔 먹는 즐거운 꿈을 꾸었답니다. 심지어는 소프트볼도 재미있게 생각됐어요. 공을 날리는 방망이에 박쥐처럼 울룩불룩 힘줄이 박힌 귀여운 날개는 안 달렸지만 말이에요. 7. 변신에 성공한 프레니. 다음날 아침 일찍 프레니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다가 괴물 제작 기술 모음집이라는 책을 꺼내서 변신 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꼬마 엽기 과학자를 변신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놓은 부분을 꼼꼼히 읽어보았죠. 프레니의 괴물 만들기. 다음에 나오는 두 괴물 그림의 점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자르시오. 자른 면을 앞뒤로 넘기면서 당신이 원하는 특별한 괴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 경고. 당신이 만든 괴물이 진짜 괴물로 변해서 도시를 부수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일이 일어나도 이 책은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재료: 전선, 나사, 용수철, 향수, 멋진 옷, 인기가요, 낡은 바지, 아빠 신발. 필요한 재료: 샴푸, 볼연지, 립스틱, 괴물 몸통, 냄새나는 조끼, 벌레, 풍선, 팝콘, 솜사탕. 필요한 재료: 괴물머리, 번개, 바퀴벌레 몸통, 거미다리, 춤강습, 통굽 구두. 그래, 바로 이거야. 프레니는 곧장 꿀과 바닐라 젤리, 핑크 소다를 뒤섞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그 액체를 예쁜 그림이 있는 유리잔에 부었어요. 유리잔에는 엄마와 양이 행복한 얼굴로 기저귀를 찬 아기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왜? 보기만 해도 울렁거리네. 어디 얼마나 귀엽게 바뀌는지 두고 보자. 프레니가 주먹을 불끈 쥐고 말했어요. 프레니는 뒤섞은 액체를 자기가 발명한 기계 안에 넣은 다음 적당한 숫자를 넣어 작동시켰어요. 기계는 이내 윙윙, 털털, 삑삑 돌아가는가 싶더니 마침내 탁탁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꼭 전자레인지 안에서 팝콘이 튀는 것처럼 말이에요. 프레니는 완성된 물약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어요. 그러고는 코를 막고 벌컥벌컥 들이켰죠. 얼마 뒤 프레니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어요. 거울 속에 비친 프레니의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았어요. 프레니의 변신. 바로 옆 그림의 점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자르시오. 자른 면을 넘기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프레니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시오. 아침밥을 먹으려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프레니를 본 엄마는 들고 있던 토스트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커피를 마시던 아빠는 사례에 걸렸고 남동생 프레디의 눈은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졌어요. 프레니, 너 정말 멋지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프레니는 정말 멋졌어요. 머리 모양은 귀엽고 옷은 예뻤어요. 신발도 깜찍했죠. 예전의 프레니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프레니로 변한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져가고 싶은 도시락 설명서예요. 엄청 괴상한 음식이긴 하지만 엄마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엄마는 프레니가 준 설명서를 들여다봤어요. 하얀 식빵 사이에 잼과 땅콩버터를 발라 달라는 거구나. 얼마든지 자신 있단다. 전에 많이 만들어 봤거든. 잘 됐네요. 프레니는 양 손바닥을 쓱쓱 문지르며 말했어요. 엽기 과학자들이 의뢰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8.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프레니는 같은 반 여자아이들 몇몇과 어울렸어요. 프레니는 다시 손본 변신인형 우적우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새로 고친 우적우적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향수 냄새와 함께 반짝이 가루를 뿜어냈어요. 매니큐어랑 꼬리가 긴 무지갯빛 유니콘도 함께 딸려 있었고요. 여자아이들은 우적우적을 빙 둘러싸며 좋아했어요. 프레니는 아이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전의 우적우적이 그리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프레니는 샌드위치를 꺼냈어요. 예술적으로 매끄럽게 발라진 땅콩버터 위에 잼이 빈틈없이 골고루 스며든 샌드위치였어요. 빵은 어찌나 하얗던지 눈이 부셔서 색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았죠. 엄마는 식빵의 모서리 부분까지 깔끔하게 잘라냈답니다. 아이들이 프레니의 샌드위치를 보더니 멋지다는 듯 흐뭇하게 웃어주었어요. 프레니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하게, 진짜로 평범하고 시시하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샌드위치였어요. 프레니는 뭔가 특별한 맛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실험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프레니는 꾹 참고 흐물흐물한 샌드위치를 끝까지 먹었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프레니는 앞장서서 아이들에게 소프트볼을 하자고 말했어요. 재빨리 공책을 들여다본 다음 이렇게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죠? 해골이나 대왕 오징어 눈알이나 뭐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 말고 그냥 공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은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아무튼 프레니와 함께 소프트볼을 했답니다. 프레니는 아이들이랑 어울려 노는 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골이나 대왕오징어 눈알로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모두 프레니에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자기 집에 같이 가서 놀자는 아이도 있었죠. 귀가 솔깃했지만 프레니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야 했답니다. 프레니는 기분이 좋았어요. 변신한 모습이긴 했지만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해 주었으니까요.